안녕하세요 여러분,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까지와 마저 이 두 개의 단어를 비교 대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지만 엄밀히 다른 굉장히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리를 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까지와 마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먼저 설명드리면 두 개의 말 모두 앞말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그 이상의 것이 더해지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조사예요. 그래서 추운데 바람까지 분다 이럴 때는 추위가 있는데 추위에 바람이 더해진 상황인 거죠. 추운데 전기마저 끊어졌다. 그러면 추위에다가 전기 끊어짐 이라는 상황이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 포함하고 거기에 다른 상황까지 보태진 것, 더해진 것, 이런 것을 표현할 때 까지와 마저를 사용합니다. 그 애는 가난한데 친구까지 없다. 그 애는 가난한데 친구마저 없다. 이렇게 해서 나쁜 상황에 더 나쁜 상황, 좋은 상황에 더 좋은 상황, 이렇게 앞에 내용 포함해서 거기에 어떤 게 더해진 상황, 이럴 때 까지, 마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차이점이 있죠. 까지는 명사에도 쓸 수 있고요. 부사에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마저는 명사에는 쓰지만 부사에는 쓰지 못합니다. 승주라는 명사 뒤에 승주까지 결석하는군. 비라는 명사 뒤에 비까지 내리는군. 또 마저도 마찬가지예요. 승주라는 명사 뒤에 쓰여서 승주마저 결석하는군. 비라는 명사 뒤에서 비마저 내리는군. 이렇게 모두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라는 부사의 경우 까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마저를 사용하는 건 어색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것 뭐 있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만 그렇게마저 할 것 뭐 있어? 라는 표현은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마저는 부사에 쓸 수 없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까지는 극단적인 상황이나 한계 상태에 이르렀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마저는 마지막 남은, 마지막 하나. 그래서 요 마가 통일이 되잖아요. 이제 외울 때 이런 거 기억을 하면 조금 기억하기가 좀 쉬우니까. 그래서 마저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그렇게 됐어 라는 의미. 마지막 하나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까지 나를 떠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처한 네가 떠나는 그런 상황이 내가 굉장히 견디기 힘든 극한 상황이야. 나의 상황이 이렇게 나빠졌어.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고요. 너마저 나를 떠나는구나. 이렇게 되면 나를 떠나는 마지막 사람인 거죠. 너는. 그래서 마저라는 거는 마지막 남은 존재, 대상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거고 까지는 아주 극한적인 한계 상황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힘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내 힘이 다 없어지도록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할 거예요. 라는 의미예요. 힘들더라도 끝마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남은 하나라는 의미로 나의 노력을 표현하기는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 극단적인 상황, 한계를 나타낼 때 마저를 쓰면 어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너마저, 남은 한계마저 이렇게 할 때는 마저를 쓸 수 있지만 마지막 남은 하나 요런 의미로만 마저를 쓴다. 상황, 한계 이런 것들은 까지를 쓴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까지나 마저 모두 긍정문, 부정문 모두 쓸 수 있거든요. 문장의 종류로 보면 긍정문, 부정문 모두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긍정문, 부정문과 상관없이 한 상황,
상황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인 거냐는 문장의 종류와 또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까지는 긍정적 상황, 부정적 상황 모두 쓸 수 있는 말이지만 마저는 긍정적 상황에서는 잘 안 씁니다. 주로 부정적인 상황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을 봐야 이해가 되겠죠. 서연이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데 얼굴까지 예뻐. 이거 긍정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얼굴까지 예뻐. 이렇게 얘기한 긍정적인 상황. 그러나 서연이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데 얼굴마저 예뻐는 이상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마저를 쓰지 않는다. 또 풍경이 아름다운데 날씨까지 좋네요. 그러면 이것도 긍정적인 상황인 거죠. 이런 경우에 풍경이 아름다운데 날씨마저 좋네요 라고 얘기하면 어색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마저는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어색하다. 또 너까지 제 시간에 안 오는구나. 이거는 안 오다라는 부정문이고 그리고 상황으로 보면 부정적 상황이죠. 그럴 때 너까지 가능합니다. 또 여기서도 안 오는구나 부정문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늦게 오는 거니까 부정적 상황이죠. 그럴 때 너마저는 쓸 수 있다. 그래서 부정문과 부정적 상황 요거 구별하시라고 일부러 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까지와 마저 모두 긍정문, 부정문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 속의 내용 상황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문장의 종류와는 다른 차원의 얘기여서 구별하라고 제가 쓴 것이고요. 문장 상황이 긍정적일 때는 마저를 쓸 수 없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까지와 마저 모두 앞에 내용을 포함하면서 그 이상의 것이 더해지는 것. 이런 것을 나타내는 조사고요. 긍정문에도 쓸 수 있고 부정문에도 쓸 수 있어요. 그것도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까지는 명사에도 부사에도 쓸 수 있지만 마저는 부사에 쓸 수 없다. 요거 기억하셔야지. 또 까지는 극단적인 상황이나 한계를 나타내는 거라면 마저는 하나 남은 마지막. 그래서 요 마로 기억하자 그랬죠, 우리. 마저는 마지막 하나. 요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까지와 마저가 이제 그 문장의 종류와 상관없이 내용의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마저는 긍정적인 상황에서 쓸 수 없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마저는 부사에 쓸 수 없고요. 긍정적인 상황에 쓸 수 없어요. 요것만 기억하셔도 웬만한 문제는 해결되실 것 같아요. 오늘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미묘한 차이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아주 한국어 능숙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